사막을 묘사할 때 흔히 모래의 바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지만 이런 진부한 말은 사하라 사막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오르는 바위 섬들이 떠있는 자결하는 모래의 대양이라는 표현이야말로 이 사막의 모습을 제대로 담아낸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막은 서쪽에서 동쪽까지의 길이가 무려 5,700km에 이르고 남북으로는 2,000km나 펼쳐져 있습니다. 중국은 면적이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중국조차도 사하라 사막 안에 통째로 들어갈 만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광활한 사막입니다. 물론 여기서 남극 대륙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는 것이고 이 대륙만큼 거대한 사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사막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사막이라고 하면 극도로 뜨겁고 거의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물이 없는 지역을 떠올리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물이 없는 지역이라는 고전적인 사막의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물 한 방울 보기 힘든 사하라 사막이 얼마 전 엄청난 홍수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무엇이 일어난 걸까? 지구에서 가장 건조하고 광활한 이 사막에 2024년 9월 7일과 8일 단 이틀 동안 이 지역의 연간 평균 강수량을 훨씬 웃도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강렬한 폭우가 관측된 곳은 알제리와 모로코 영토 안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 결과 믿기 힘들겠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다고 알려진 이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폭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평생 한 번도 이슬비조차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홍수로 인해 전통적인 점토로 지어진 많은 가옥들이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나버렸고 인프라 역시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는 극도로 소중한 생명의 물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극심한 건조 지역에 있던 많은 농장들이 물에 잠겼고 씨를 뿌려둔 밭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로코 당국에 따르면 수도 라바트에서 남쪽으로 450km 떨어진 타그나이트 마을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동안 내린 강수량이 무려 1000mm를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200mm도 채 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 5배 이상의 비가 하루 만에 퍼부은 셈입니다. 홍수 직후 촬영된 여러 위성사진들에는 모래 벌판 위에 새롭게 생긴 호수가 등장하는 정말 비현실적인 장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리키 국립공원의 호수는 수세기 동안 완전히 말라 있었지만 이런 옛 호수들도 이번에 다시 물로 가득 찼습니다. 또 사막 대부분을 이루는 모래땅이나 사질 양토는 원래 물을 잘 흡수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에 그 땅들이 갑자기 물을 전혀 통과시키지 않는 바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적은 양의 비나 중간 정도의 강우라면 물은 그런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런 침투 현상은 어디까지나 평소 조건일 때만 해당됩니다. 폭우는 오히려 토양을 단단하게 굳혀서 호수를 만들어내는 천연 방수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단 2일 만에 끝난 아주 드문 이상현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9월 7일과 8일은 오히려 이 기후 대변동의 절정에 해당했고 마치 공룡을 멸종시킨 거대한 운석 충돌처럼 드물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상기후의 첫 신호는 1979년 2월 18일과 2017년 1월 20일 사하라 사막에 국지적으로 눈이 내렸던 일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기현상에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그런 징조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었던 거죠. 눈앞에 다가온 대홍수의 첫 조짐은 2024년 여름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국제기후예측센터 CPC의 데이터에 따르면 니제르, 차드, 수단, 리비아, 이집트 영토를 포함하는 사하라 사막의 통상 건조한 지역에서는 7월 중순 이후부터 예년과는 다른 강수량 증가가 관측되었고, 가을 말에는 평년 대비 무려 400%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이 폭우로 인해 차드에서만 약 15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는 티베스티 산악지대 북부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많았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도 홍수로 인해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대재앙을 몰고 온 이 폭우는 수단에도 영향을 미쳐 약 12,000가구의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홍수 1년 전에도 연달아 발생한 파괴적인 지진으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상황은 한층 더 심각해졌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과학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홍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단일 이론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에서 홍수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지구 규모의 기후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 발생한 홍수의 메커니즘 자체는 이미 규명되어 있으며, 사하라 사막에 쏟아진 폭우는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허리케인은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이동하는 기류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두 개의 기류가 만날 때 생겨납니다. 이 세 개의 기류가 모이는 지점이 바로 적도 부근에 형성되는 열대 수렴대 TCG입니다. 2024년에는 이 열대 수렴대가 북쪽으로 이동해 사하라 사막 남쪽 경계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처럼 열대 수렴대가 이례적으로 북상한 주된 원인은 기후변화, 정확히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난화의 영향과 대기 중으로 방출된 탄소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비교적 높아졌고, 그 결과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과정은 이미 기후 모델을 통해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열대 수렴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평년보다 따뜻해진 대서양 해상에 허리케인이 집중되었고, 그 허리케인들이 평소보다 더 북쪽으로 비구름을 밀어올려 사하라 사막까지 비를 몰고 온 것입니다. 연구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사하라 사막에서는 이번에 내린 엄청난 비가 대량으로 증발하면서 지역적인 물순환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사하라의 기온은 더욱 비가 자주 내리는 방향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일종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배출되면 해양이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뜻해진 바닷물이 몬순 비를 아프리카 쪽으로 끌어올리고 나아가 사하라 사막 북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2100년쯤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상이 되어 사하라 사막에 비가 내려도 더 이상 아무도 놀라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러운 기후변동의 일부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지구적이고 일방적인 변화인지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극단 사이의 어딘가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학자들로 구성된 한 팀이 아이머지라는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 발생한 이상기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위성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에 물이 없는 유역이 비로 인해 채워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총 6차례 발생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하라 사막 일대에서는 다양한 강도의 비가 총 36,000회 기록되었고, 그중 약 30%가 여름철에 내린 비였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꽃밭으로 변할까? 남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기후학자들은 사하라 사막의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것이며
일방향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사하라 사막에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하라 사막의 최근 역사적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항상 이렇게 건조하고 생명이 없는 장소였던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 8천만 년 전, 지금의 황색 사하라가 자리잡은 그곳엔 울창한 숲과 만개한 초원이 펼쳐진 녹색 사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련의 몬순으로 인해 아프리카에 찾아왔던 마지막 습윤기, 즉 아프리카 습윤기라 불리는 시기였는데 2024년 가을 대서양 허리케인이 지나가던 상황과 꽤 닮아있지 않나요? 고 기후학 연구에 따르면 그 사하라 사막의 번영이 절정에 달한 지 3,000년 후, 즉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부터 강수량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줄어든 결과 사하라 사막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황량한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강수량 감소는 지구의 공전 궤도가 변한 탓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후변동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믿는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의 건조기는 앞으로도 15,000년은 더 이어질 것이고 그 뒤에는 다시 사막이 푸른 초지로 뒤덮일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어느 쪽 연구자가 옳은지는 결국 미래가 보여줄 문제겠죠. 앞으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후가 급격하게 변할지도 모를 일일까요? 아니면 15,000년 동안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하지만 지금 사하라 사막에서 홍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수천 년 동안 완만하게 이어지는 기후변동의 주기적인 흐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하는 홍수로 인한 참혹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의 지표를 꾸준히 관찰하는 일은 현재 진행 중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 덕분에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SNS를 통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